안녕하세요. 공선생의 부동산 하나입니다. 얼마 전 세종시는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약 10년 만에 이루어진 쾌거로서 명실공히 행정수도로 가기 위한 큰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사당으로 옮길 기관은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 부처를 관장하는 11개 상임위원회를 비롯하여 예결위와 국회 사무처, 국회 도서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 소속 인력들만 해도 약 5천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에 입법 기능과 관련한 출판, 인쇄 및 컨벤션 업체, 연구 보좌기관, 언론사 등 관련 전후방 산업은 물론 대학, 기업 등 지방 이전이 과속화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여기에 각 언론사가 협약을 맺고 세종으로 본사 이전 또는 세종 본부 건설 등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선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MBC, YTN, 한겨레, 연합뉴스, MBN, EBS 등 무려 언론사만 11곳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오면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 등으로 약 8조 원이 넘는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는데 집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여 집값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으로 박수만 치고 있을 건가요? 제가 이렇게 감나무에서 감을 떨어뜨려 드리는데 한 개라도 집어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세종시 부동산 투자, 아파트, 상가, 토지, 나한테 뭐가 맞지입니다. 나름대로 제 경험과 분석, 학습을 통해 잘 준비했으니 도움이 되실 거라 믿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인으로 주식으로 수익 좀 얻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말은 하지 않아도 천국과 지옥을 수도 없이 다녀왔을 것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은 투자의 진리로 통합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면 크게 아파트, 상가, 토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 제 경험 및 분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동산의 투자 순서 뭐부터 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파트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주거 생활이라는 필수적인 요건이기에 먼저 자가부터 마련해야 투자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프리미엄 1, 2억에 양도세, 비과세로 매도 후 시세 차익을 달성한 후 또 분양받으면 되겠지라고 계획한 뒤에 전월세로 거주 중인 분들 어떻게 되셨나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로 큰 시세 차익을 낸 후 전월세를 갖다가 다시 동일 권역, 즉 세종시 아파트를 매입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판 프리미엄보다 더 많은 프리미엄을 주고 사야 합니다. 청약이 있지하여 넣어보지만 1000대 1이 넘는 경쟁률에 분양도 잘 안됩니다. 큰 면적의 아파트에서 작은 면적으로 간 뒤 시세 차익을 내고 싶다면 시세 차익을 낸 후 곧바로 작은 면적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왜냐하면 큰 면적은 아무래도 황금성이 낮기 때문이죠. 반면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상황 파악부터 하고 분위기가 좋아질 무렵 먼저 사고 나중에 팔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름폭 때문에 최소 자본으로 큰 면적의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토지와 상가를 투자하게 되면 수익 달성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월세 인상 등의 얽매임 없는 아파트가 있어야 하고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목표 수익 기간이 짧아지고 여유가 있어야 수익률도 좋아지지만 조급해하고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의 버티기식 투자가 되면 눈뜬 상태에서 코 베이게 되는 현실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1번이고 그 다음은 상가 또는 토지, 개인 투자 성향에 맞는 쪽으로 아무거나 상관없다고 봅니다. 세종시 상가 투자의 접근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이론적 개념에서 접근해보면 연금처럼 안정적인 수익성을 원한다면 상가 투자가 정답입니다. 상가 중에서도 시세 차익과 황금성에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면 1층을 높은 임대 수익률을 원한다면 상층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가는 오래될수록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도심이 상권의 입점률이 좋을 뿐만이 아니라 수익률이 잘 나오기 때문이죠. 임대 시점에 따라 조금은 상이할 수 있지만 세종시 또는 신도심의 상가를 분석해보면
모 생활권의 3층 이상의 전용면적 평당 월세 가격은 25,000원에서 4만원 정도 합니다. 쉽게 말해 전용면적 20평의 임대료는 보증금 1, 2천에 월세 50에서 80만원 한다는 겁니다. 보험료와 세금, 대출, 이자 등을 고려해보면 오히려 마이너스이고, 공실의 경우는 관리비까지 분양주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속상한 것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1층은 어떻게 해서든 임대는 맞춰지지만 수익률을 알면 실망하게 됩니다. 지금 분양 중에 있는 1층 상가 10평이 수익률 5% 이상이 되려면 분양가 9억원, 대출 4억원, 대출 이율 3%라고 가정했을 때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는 300만원 정도 되어야 합니다. 공용 면적이 포함된 분양 면적 말고 전용 면적 한 평의 가격은 약 8천에서 9천만원임을 감안했을 때 전용 면적 10평 상가는 8억에서 9억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1층 상가의 월세 얼마나 받을까요? 세종시 상가 투자 정말 괜찮을까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현 시점에서의 임대 수익률만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훨씬 낫습니다. 대출 없이 6% 이상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택 규제 등과 청약 및 주택수에 있어서 큰 핸디캡이 있고 주거시설물 등의 노후 등으로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손을 안 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4, 5년 전에 상가 1층의 분양가는 전용 면적 평당 약 5천만원이었습니다. 1층에 5%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상가들도 있고 7에서 8%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상층부 상가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고 오래 있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한다면 고려해 볼만 합니다. 또한 임대료 인상 5%를 미리 계산해 보면 생각할 수 있는 목표 수익률까지 계산 가능할 것입니다. 10억짜리 상가를 투자하여 얼마의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세종시 관련 뉴스로 만만한 게 세종시 상가 공실이 많다인데 지금의 이 수익률로 보고 투자하라고 하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태자면 요즘 사람들은 목돈을 쫓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자 수익 1억이라는 큰 돈이 어느 순간에 1억밖에라는 가치가 낮아진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상권 형성이 잘 되어 있는 나성동, 세롬동, 보람동, 도담동 등의 상가들은 분양가가 지금보다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수익률에 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법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에 반하여 상가는 규제가 다소 덜합니다. 상가는 해당 상가의 수익률에 따라 매매가가 정해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 구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사업 잘해서 임대료가 꾸준히 잘 나온다면 상가의 마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시 토지 투자 접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돈이 부족한 것이 토지이고 1, 2억만 가지고 있어도 매수할 수 있는 것이 토지입니다. 토지는 눈높이와 욕심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 조건과 입지, 용도지역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면 당연히 비쌀 것입니다. 다 살 수 없기 때문에 면적을 양보해야 하는 것이고 도로, 입지, 면적, 가격까지 완벽하다라고 하였지만 생각했던 용도가 아닌 용도지역을 하향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토지는 투자 자본도 중요하지만 먼저 토지에 대한 기본 상식 정도는 공부하셔야 합니다. 정의 레버리지 효과를 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간 및 수익 목표, 개발 호재 등과 장기전에 대비한 현재부터 활용 방법, 양도세, 절세 등까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농지라면 농업일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고 나대지의 경우는 건축물을 임대한다든지 기준 면적 미만 시 훗날 양도세금을 내더라도 체험 농장으로 재미있게 추억을 쌓으면 되는 것입니다. 토지 매수는 살 때보다 팔 때를 더 잘 고려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곧 있을 국가산업단지의 대토부상과 각종 호재로 높은 지가 상승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2022년 1월 1일 양도세 변화에 따른 세금 폭탄에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즉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과 사업용 토지로 이용해야 중과세 20%포인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역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공제 안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더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사업용으로 요건을 갖추든지 안 그러면 2021년 안에 팔든지입니다. 매도 시점에는 금액대가 높기 때문에
분할 방법도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잘하는 전문가에게 맡기면 분할된 토지 모두가 활용하기 좋게 분할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멍청하게 잘라놨다고 탓할 테니까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투자의 핵심은 비과세를 이용하기입니다.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사는 것이 투자일까요? 의도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투자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정의해 봅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조성된 이후 먹고 살만할 때 투자자로 변모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단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집값이 올랐다고 시세 차익 달성한 뒤 전월세로 몇 년 있다가 분양을 받거나 집값 떨어지면 다시 사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분양은 안 되고 집값은 올라서 못 사거나 판 가격에 다시 사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미 돈 다 쓰셨을 것입니다. 1주택자가 아파트를 사는 것이 투자일까요? 당연히 투자입니다.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데 상급지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과 1,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비싸게 팔고 그 금액으로 상급지로 옮기는 전략입니다. 아파트 거래 절벽의 경우 기간 내에 안 팔리면 큰 손해를 봐야 할 수 있으니 위험성을 알고 꼭 명심하십시오. 믿는 구석이 있거나 웬만한 깡따구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못합니다. 그리고 1년이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처럼 거래가 활발하고 하룻밤 자고 나면 집값이 오를 때 이것만큼 최고로 좋은 투자 방법은 없었습니다. 상가 투자의 핵심은 중과세가 없고 임대 수익이 잘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가는 양도시에 중과세율 없는 특장점이 있는 반면에 양도 차익은 실제로 크지 않습니다. 세종시 상가의 분양가는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현재의 수익률로 프리미엄을 붙여서 매도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수익률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종시 상가가 많게 느껴지시겠지만 2030년에 도시 완성이 될 쯤이면 행복도시 내의 인구는 50만 명 이상이 되고 국회의사당과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법원, 검찰청, 대학교 유치까지 상가는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세 차익의 수익성은 낮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구도심의 형태가 될 때까지 임대 수익은 쏠쏠할 것입니다. 토지 투자의 핵심은 곧 양도세를 얼마나 절세하느냐입니다. 토지의 양도 시점과 양도 가격에 맞춰 사전에 요건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8년 자경과 농지 대토 요건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변경되는 토지 양도세법에 대한 관심과 농지위원회 부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시기 바라고 분할 또는 하필, 도로 부분의 추가 매수 등까지 토지를 관리하면서 집가 상승의 목표 금액이 올 때까지 시간을 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예로부터 땅은 거짓말 안 한다고 했습니다. 토지는 부의 축적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아니면 내 자식이든 내 손자든 혜택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세종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아파트, 상가, 토지 투자에 대한 접근 방법과 현실, 주의해야 할 사항 위주로 짚어보았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영상이 세종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설정해서 바로바로 부동산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도 잘 엄선하고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